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눈매 교정인데요. 눈이 잘 안 떠지는 분, 세게 안 떠지는 분, 흐릿하게 또는 졸려 보이는 분들을 눈이 더 떠지게 하는 수술을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눈매 교정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뭐 질병으로 얘기하자면 안검하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눈꺼풀이 잘 안 떠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안검하수 교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의료보험 기준과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눈매 교정이라는 표현으로 비보험 수술 개념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눈매 교정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절개 눈매 교정과 절개 눈매 교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눈매 교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비슷한 수술 같지만 전혀 다른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쌍꺼풀 수술을 비절개로 할 때, 그러니까 매몰법을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비절개 눈매 교정이 되겠고, 눈을 그러니까 전혀 열지 않고 실로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절개 눈매 교정은 절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눈을 열었을 때 열게 되면 이제 눈 뜨는 근육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을 직접 조작하는 그런 방식이 이 절개 눈매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이고, 쌍꺼풀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세트로 같이 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비절개 눈매 교정은 절개 눈매 교정과 전혀 다른 수술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쌍꺼풀 수술을 비절개로 원하신대요. 자연유착법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눈이 또렷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럼 눈매 교정도 같이 합시다.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보통 눈매 교정 같이 하자고 말을 하죠. 근데 그러면 환자분들 쪽에서 이제 눈매 교정의 어떤 문제들 또는 약간 모든 수술에는 득과 실이 있는데 실인 부분들 있잖아요. 일시적인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눈매 교정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뭐 눈이 과하게 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답을 드리죠. 이거는 지금 하자는 수술은 비절개 눈매 교정입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하게 눈이 떠지게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시는 거죠.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절개 눈매 교정을 하자는 것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용어의 어떤 구분이 안 돼 있고, 절개 눈매 교정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눈매 교정 했는데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글들이 있다 보니까 비절개 눈매 교정조차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절개 눈매 교정도 물론 잘 하면은 어떤 그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방법은 애초에 방법 자체가 다르고 쌍꺼풀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는 부분이라, 비절개 쌍꺼풀 수술 하시는 분들은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할 수밖에 없다. 두 개를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식 차이부터 어떤 비교, 그리고 실제 케이스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술 방법인데요. 왼쪽에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 방법이 나오죠. 여기 2번 사진 보면은 실로 막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뭔가를 조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실의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보시면은 이게 실을 조이게 되면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줄어들면서, 길이가 줄어들면서 눈을 실제로 떴을 때 더 떠지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막 쪽에서 또는 피부 쪽에서 접근해서 눈 뜨는 근육을 간접적으로 조이는 방법이에요, 실로. 어떻게 보면 쌍꺼풀 수술을 비절개로 실을 넣어가지고 매몰법으로 찝어주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파생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좀 더 알려드리자면 쌍꺼풀을 찝는 실과 눈매 교정하는 실을 하나로 이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존재하고, 또는 쌍꺼풀은 쌍꺼풀대로 찝고 비절개 눈매 교정은 눈 안쪽 결막에서 따로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해요. 저는 따로 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절개 눈매 교정 방식이 나오는데, 2번 보시면 일단 피부 쪽을 째고 있죠. 째고 들어가죠. 열어야만 눈 뜨는 근육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눈 뜨는 근육이 상당히 깊게 있어요. 뭐 5에서 한 10mm 정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자마자 근육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눈 뜨는 근육은 꽤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눈 뜨는 근육을 찾아다가 이 3번 그림 보시면 근육이 나오죠. 근육을 이렇게 조여서 길이를 줄여서 눈이 더 떠지게 하는 그런 절개 눈매 교정 수술 방식은 바로 이런 방법이다. 그래서 같은 눈매 교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저희도 이제 사실 앞에 비절개다 절개다 이 말을 생략하고 쓰다 보니까 혼동이 많이 생기는데, 두 가지 수술 방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전혀 다른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표로 한번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해봤는데,
왼쪽이 비절개 눈매 교정, 오른쪽이 절개 눈매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눈 뜨는 근육을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거다, 비절개는. 그리고 절개 눈매 교정은 직접 조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방법상의 차이가 되겠고, 그로 인한 얘기들이 이제 다 연결된 얘기들인데, 2번 보시면은 눈매 교정하는 양을, 비절개 눈매 교정은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 약간은 가능해요, 사실. 조이는 길이를 조절하면 약간은 가능은 한데, 이게 제가 불가능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비절개 눈매 교정을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더 많이 조이다 보면, 줄이는 길이를 늘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뮬러근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사실 그래서 7mm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학회에서도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선에서 하면 결국엔 교정량은 조절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개 눈매 교정은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말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교정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안검하수가 심한 사람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절개 눈매 교정은.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은 결국 실로 밖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조이는 거다 보니까 방법이 한 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 절개 눈매 교정은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눈 뜨는 근육을 어떻게 조작할 것이냐, 뭐 그냥 접어주는 방식도 있고요, 전진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상부 인대를 하는 방식, 뭐 공통 근막을 하는 방식, 또는 뭐 눈 뜨는 근육을 일부 절제하고 하는 방식, 제가 아는 방법만 5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각 환자에 맞는 방법을 보통 한 2-3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고, 기술이 있고, 그걸 환자 케이스에 맞게 어떤 방법을 쓸지 결정해서 눈매 교정을 해드리고 있죠. 네 번째, 그래서 이제 효과가 전체적으로 비절개 눈매 교정은 적은 편이고, 절개 눈매 교정은 크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군 또는 대상 자체가 달라져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눈매 교정을 조금만 해도 되는 경우에 하는 거고, 절개 눈매 교정은 좀 많이 졸려 보이는 분, 안검하수가 심한 분을 대상으로는 절개법을 써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차이점이 되겠죠. 5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재발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비절개 눈매 교정은 실로 조이는 거잖아요. 물론 절개 눈매 교정도 실로 해놓는 거지만, 그건 근육을 직접 조이는 거고, 이거는 밖에서 간접적으로 결막과 함께 조이거나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뭔가 중간에 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어서 잘 고정돼 있지만, 이게 실이 느슨해지거나 또 이게 실이 있어도 고정이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그러니까 효과도 좀 적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가 지속되지 않고 뭐 나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효과 측면에서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절개 눈매 교정은 재발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있긴 한데 그래도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근육이랑 뭐 인대든 뭐 공통 근막이든 그거 직접적으로 건판에 고정해 놓으면은 유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달라붙어 버리면은 뭐 실의 힘이 좀 떨어져도, 장력이 떨어져도 그게 떨어지지 않아서 유지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게 느슨해지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훨씬 재발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비절개 눈매 교정과 절개 눈매 교정을 한 분들을 비교해 드릴 텐데, 환자 군 자체가 달라요. 비절개 눈매 교정 하신 분들은 좀 마일드한 경증의 안검하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개 눈매 교정 하신 대상자들은 중증 안검하수,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좀 심한 분들, 그래서 눈을 많이 크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절개 눈매 교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환자군 자체가 다르고, 이런 느낌의 분들은 비절개가 된다, 이런 느낌의 분들은 절개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한번 유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쌍꺼풀 수술에 의해서 어떤 눈이 달라져 보이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눈매 교정만 딱 하신 분을 가져왔거든요.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조금 안 떠지죠. 그래서 이쪽 눈만 딱 눈매 교정 해드렸고요. 거의 비슷해졌죠, 눈 뜨는 크기가. 그러니까 비절개 눈매 교정은 요 정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한 1mm 이내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짝눈이 있긴 한데 아주 심하진 않고 좀만 잡아주면 되는 정도. 이런 경우에 비절개 눈매 교정 해주면 이렇게 비대칭이 잡힌다, 눈이 좀 더 크게 떠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분도 오른쪽만 비절개 눈매 교정 한 거거든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양쪽 눈 뜨는 힘 차이가 약간 보인다고 하면 오른쪽이 좀 작게 떠지잖아요. 근데 수술 후는 거의 같아졌죠. 요 정도 차이, 미세한 차이, 정말 자세히 봐야 알만한 비대칭을 잡는 목적 또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술은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도 가능하다. 효과는 있는데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은 이제 양쪽 해드렸는데, 뭐 쌍꺼풀도 좀 찝으면서 양쪽 눈매 교정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눈이 안 떠지는 부분을 좀 더 초롱초롱하게, 좀 더 크게 떠지게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 쌍꺼풀은 사실 굉장히 낮게 했으니까 쌍꺼풀 효과는 좀 배제하고, 첫 수술 전 사진이 좀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수술 후에는 좀 더 또렷해진 눈 되셨죠. 그래서 비절개 눈매 교정은 어떻게 보면 좀 효과도 적고
부작용도 적은 그런 수술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음 케이스부터는 이제 절개 눈매 교정 해드린 분들인데, 수술 전 상태 보면 눈이 많이 졸려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시도하면 안 돼요. 효과가 있지도 않고, 있다 한들 다시 재발해버리고, 실제로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개 눈매 교정을 하러 오셨고, 절개체 수술 눈매 교정 했을 때 눈이 확실히 또렷해져서 좀 다른 사람이 됐죠. 다른 인상에 굉장히 또렷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건 절개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절개 눈매 교정을 잘 해야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다음 분의 경우도 수술 전 보면 상당히 졸려 보이죠. 눈이 60%, 65% 정도밖에 안 떠질 정도로 상당히 졸려 보이는 눈인데, 수술 후 보시면은 거의 90%, 95%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또렷해서 같은 사람 만나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달라졌잖아요. 이런 효과는 비절개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개를 해야만 가능하고, 절개로는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약간 과하게 떠졌나 싶은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약간은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가 이상적인 수치라고 해도 95%까지는 올려놔도 5% 정도 떨어져서 90%로 이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정말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수술은 절개 눈매 교정이다 라고 봐야겠고, 다음 케이스도 이제 쌍꺼풀도 두꺼운 것도 있지만 눈도 굉장히 안 떠지죠. 그래서 라인도 낮춰드렸지만 절개 눈매 교정을 잘했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또렷해지면서 라인도 얇아지고 이제 졸려 보이는 느낌이 없어진 그런 절개 눈매 교정 케이스였고요. 마지막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절개 눈매 교정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마이크로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 안검하수가 눈 안쪽에 심하거든요. 바깥쪽은 그래도 조금 떠지는데 안쪽이 굉장히 안 떠지세요. 이런 경우는 비절개 눈매 교정은 교정하기가 힘들죠. 안쪽을 위주로 더 올려주는 작업, 많이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 눈매 교정으로 그런 부분까지, 상하 효과도 많이 줬지만 좌우 어디를 눈매 교정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조절을 해서 양쪽 양을 조절하고 위치도 조정하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건 절개 눈매 교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안검하수, 안쪽 안검하수, 메디얼 투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교정할 때는 또 절개 방식을 써야 되는 게 되겠죠.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절개 눈매 교정 하자고 한 건데, 절개 눈매 교정을 오해하고 뭐 그런 부분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절개 눈매 교정을 하자고 했을 때도 이분들처럼 다 저도 이유가 있으니까 절개 눈매 교정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환자 군 자체가 다르잖아요. 눈이 많이 안 떠지는데 그걸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또렷하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봐야 돼요. 된다 한들 재발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환자군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라서,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은 약간의 교정, 쌍꺼풀 수술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눈이 약간 아쉬운 점을, 뜨는 힘이 약간 약한 거를 좀 더 보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절개 눈매 교정은 진짜 이제 심한 안검하수,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도 이제 절개 쌍꺼풀을 하게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같이 동반돼서 뜨는 힘이 약한 분을 개선시키는 확실한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각각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되겠지만, 환자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